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놓고 맞은편에 앉은 이미숙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시선을 내리깔고 있다. 수님이 조용히 입을 연다. 혹시 이 서방이 우리 남편 핏줄인가요? 찻잔을 들던 이미숙의 손이 그대로 굳는다. 수님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이미숙 앞으로 밀어낸다. 이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간다. 사부인. 침묵. 어서 말해봐요. 우리 음영이가 이복 오빠에게 시집간 거냐고요. 수님이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낸다. 카페 안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본다. 이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여보,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이야기는 딸아이 결혼식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최수님 씨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수님은 혼자 딸 음영의 결혼을 준비해 왔습니다. 빠듯한 살림을 쪼개 예식장을 잡고 혼수를 맞추고 청첩장 한 장 한 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옆에서 투덜거리면서도 다 해줬을 일들을 수님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예식장 탈의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딸 음영의 뒷모습을 보며 수님은 속으로 사겼습니다. 여보, 음영이 오늘 참 예쁘다. 엄마, 울지 마. 음영이 거울 너머로 수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울면 나까지 눈물 나. 그럼 나 화장 다시 해야 돼. 안 울어. 수님이 얼른 눈가를 눌렀습니다. 식은 아무 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주례사도 서약도 패백도. 수님은 내내 웃었습니다. 눈물을 꾹꾹 눌러가며 피로연이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음영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부모님들께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수님과 남편, 갓난아기였던 음영, 첫걸음마 유치원 졸업식, 중학교 교복. 하객들이 탄성을 내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음영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몰라. 그런데 신랑 측 사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형준의 사진들, 그리고 젊은 이미숙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얼굴, 그 여자다. 30년여 전 남편 주변을 맴돈다는 소문이 돌던 그 여자. 수님이 따지려 하자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여자. 너무 무서워서 더 묻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렸던 그 여자. 지금은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었지만 수님은 알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 사돈석. 이미숙이 화면 속 남편의 젊은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숙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음영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박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준이 나이가 오래. 머릿속에서 숫자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그냥 앉았습니다. 핸드백도 내려놓지 못한 채로. 딱 맞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소문이 돌던 해. 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렸던 그 해. 그로부터 꼭 1년 뒤 형준이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수님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장롱 위 선반. 오래된 앨범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 권씩 꺼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 수님과 함께 찍은 것들, 음영의 돌잔치, 가족여행, 앨범 맨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웠습니다. 펼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이미숙과 남편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수님은 한동안 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버리지 못하고
평생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이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뵈야 할 것 같아요. 2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숙이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혹시 이서방이, 음영이 아빠랑 관련이 있나요? 이미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님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미숙이 굳었습니다. 사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만났던 건 맞아요. 3년을요. 근데 형준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만난 지금 남편이에요. 맹세해요, 사부인. 수님은 이미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믿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며칠 후 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음영이 차를 끓이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 수님은 거실 바닥을 살폈습니다. 소파 옆 형준이 늘 앉는 자리, 짧은 머리카락 한 올이 카펫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손안에 쥐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미리 챙겨온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 남편 것만 있으면 돼.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은 3년 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맨 안쪽 깊숙이 차마 버리지 못하고 넣어둔 점퍼 한 벌. 남편이 즐겨 입던 감색 점퍼였습니다. 꺼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안감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깃 안쪽을 살폈습니다. 거기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짧고 거무스름한 남편의 것이 틀림없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수님은 그것을 보며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알아야겠어. 내가 알아야겠다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까지 2주. 그 2주 동안 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형준 오빠랑 드라이브 갔다 왔어. 날씨 너무 좋더라. 그래, 잘 됐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설렘이 담긴 목소리. 나 임신한 것 같아. 수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결과지가 도착한 날 수님은 1시간 동안 그것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만 봤습니다. 열면 돌이킬 수가 없어. 모른 척 버리면 어떻게 될까?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설레던 목소리가 만약에 이서방이 내 남편의 아들이라면 음영이는 이복 오빠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 이복 남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 유전자를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의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수님은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한 줄을 향했습니다. 친자 일치. 이영주는 한상진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네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창밖이 어두워지도록 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먼저 이미숙을 찾아갔습니다.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더군요. 이미숙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에요?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 딸한테 직접 말할 거예요. 그쪽도 각오하세요. 음영을 만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네 집 거실. 형준이 마침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수님이 말을 꺼내는데 음영이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말이 돼? 음영아. 아빠가 우리 시어머니랑 만났다고? 우리 아빠가? 그래. 엄마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수님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음영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DNA 검사야. 어디서 형준 오빠 거 구했어? 저번에 집에 갔을 때 음영이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머리카락이 잘못된 거 아니야? 3년이나 됐잖아. 아빠 옷에서 나온 거야. 그 점퍼 기억하지? 아빠 제일 좋아하던 거. 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응? 진짜 아빠 머리카락인지 그 옷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랑 나랑 한 번 더 검사해봐야겠어.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음영은 그 열흘 동안 형준 곁에서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상진은 한음영의 아버지였고 이영준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음영이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 너머로 구역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한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실을 밝히는 게.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나 병원이야 유산했어. 모든 것이 알려졌습니다. 음영과 형준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복 남매 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였습니다. 형준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미숙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왜 말 안 했어? 이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동 이미숙의 남편. 형준을 친아들로 알고 30해를 넘게 산 남자. 형준과 이미숙에게서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당신이랑 더 살 수가 없어. 이미숙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오후였습니다. 수님은 혼자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 여보. 몰랐으면 음영이는 행복했을 텐데. 그 아이도 잃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큰일을 알면서 모른 척 할 순 없었어. 모두를 위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돌아섰습니다. 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목도리를 칭칭 감고 서 있는 딸. 수님을 보자 말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모든 게 풍비박산 났다. 그래도 음영이는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 살아야지.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수님 씨는 알고 나서도 오래 망설였습니다.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른 척 묻어두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수님 씨의 선택이, 그리고 음영이의 새로운 시작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